여러분 안녕하세요. AMH 건강연구소 대체학 박사 이다연입니다. 오늘은 근육의 중요성과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흡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많이 먹는다고 흡수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백질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단백질 흡수율이 왜 중요할까요? 나이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아 소화율이 떨어지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리와 팔이 가늘어져 있을 정도로 근육 손실이 많아지기에 나이 든 어르신들의 경우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흡수율이죠.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 흡수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 섭취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건강의 척도가 다 다르겠지만 대체의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체의 근육량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체의 근육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까지 근육 할까요? 우리 인체의 근육의 역할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뼈를 바로잡고 몸을 바로 서게 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원을 만들고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며 비만을 해결하고 인체를 원활히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또 근육은 혈당 조절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근육의 손실이 많아지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근육의 부족으로 인체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의 간은 아미노산, 지방산으로부터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 혈당을 유지하므로 혈당이 높으면 근육은 더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등 대사질환은 인슐린 기능 저하로 근육세포가 포도당 대신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근육 손실이 많아져 팔과 다리는 더 가늘어지고 배는 더 나오는 악순환이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 등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질의 단백질 섭취 후 활동을 해야 근 손실을 줄일 수 있기에 흡수성 좋은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백질 소화 과정을 보면 위에서 1차 소화되어 위산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펩신이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과정을 만듭니다. 그 후 소장과 십이지장에서 소화되는데 소장에 도착한 단백질은 소장 췌장 효소 인슐린에 의해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이렇게 분해된 아미노산 작은 펩타이드는 마지막 대사 과정인 소장 내피 세포를 통해 혈관으로 흡수되어 간으로 이동되는데 간은 아미노산을 이용해
단백질 합성과 대사에 관여합니다. 소화기계가 튼튼하면 육류 등 많은 양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해도 무방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소화기계가 약하고 당뇨,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이 있기에 육류를 섭취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위장대사, 소장, 십이지장 대사가 잘 되지 않아 단백질 흡수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흡수율 높고 대사가 잘 되는 단백질 섭취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누어집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포화지방도 함께 포함되어 흡수율이 떨어지고 식물성 단백질은 지방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적으므로 다른 식품과 추가로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럼 흡수율이 좋은 단백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근육량을 빨리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면역력 또한 높아져 병에 노출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활동 능력 또한 많아져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육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류 중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어르신들의 경우 오리고기를 선호하지만 불포화 지방산은 단백질 흡수율을 저해하므로 오리고기의 단백질 흡수율은 현저히 떨어져 오리고기를 먹을 시 근육 형성에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부위별 흡수율이 차이가 나지만 돼지고기 또한 지방이 많아 흡수율 면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소고기는 어떨까요? 소고기는 영양은 풍부하나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은 식품으로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족한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고기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식품이지만 한국인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고기입니다. 외국에서 양고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소화가 느리고 흡수는 낮은 편입니다. 서양인들은 유제품과 육류 섭취가 오랜 기간 이어져와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이 동양인에 비해 더 높게 유지되어 있고 동양인은 예로부터 곡류와 채소 중심의 식습관으로 인해 육류 소화 효소가 상대적으로 적어 한국인들의 단백질 보충에는 잘 맞지 않는 육류입니다. 단백질 흡수 또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노인은 육류가 흡수율이 낮아 필수 아미노산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육류 섭취 시 소화력에 문제가 많다면 다른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식품을 먹어야 노인들에게 풍부한 아미노산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완벽한 단백질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생물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단백질로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체에 소화된 단백질 흡수율은 100%입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완숙으로 먹거나 계란 후라이로 먹으면 노인들은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반숙 또는 스크램블 또는 계란찜으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면 계란찜에 새우젓으로 간을 해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 단백질 분해 효소가 생성돼 소화 개선, 항산화 작용을 하므로 노인들에게 계란찜과 새우젓은 환상의 궁합이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흡수율은 흰살 생선입니다. 흰살 생선은 명태, 민어, 광어, 가자미, 도미, 대구, 농어, 참돔 등을 말하며 흰살 생선 또한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하고 흡수율 또한 아주 뛰어난 식품입니다. 흰살 생선을 요리할 때는 튀기기보다는 찌기 또는 국을 끓이거나 죽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중 가자미 미역국은 굉장히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가자미의 단백질 흡수와 저지방, 비타민 B군, 미역의 칼슘, 요오드,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어우러져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촉진까지 되므로 이 또한 환상의 조합이라 하겠습니다. 흰살 생선은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회로 드셔도 무방한데 이때 생채소 깻잎과 같이 드시면 소화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깻잎은 소화 개선, 항염증 작용,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항염증, 면역력 강화로 어르신들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깻잎 드실 때 요리는 겉절이가 좋고 흰살 생선과 같이 드실 때는 된장과 쌈으로 드시면 흰살 생선의 완벽한 단백질 훨씬 많이 흡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생채소에는 유기수산이 들어있어 미네랄, 효소 등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영양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위장, 방광, 요도, 기관지 등에 활력을 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하므로 인체의 결석 등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채소를 데치거나 기름에 볶을 시 유기수산이 무기수산으로 변하여 체내에서 무기수산과 칼슘이 결합되면 수산석회가 되어 결석의 원인이 되므로 류마티즘 관절염이 있거나 동맥경화증이 있다면 데친 나물, 볶은 야채는 금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단백질 두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두부는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부족해 계란과 같이 드실 것을 권해드리며 두부 요리로는 계란 두부 부침이 있습니다. 계란과 두부의 조합은 두부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계란이 보충해 주어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 최상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두부와 시금치는 상극이므로 두부와 시금치를 같이 요리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이 생기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흡수율 좋은 단백질 음식궁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계란찜과 새우젓의 궁합. 두 번째, 가자미와 미역국의 궁합. 세 번째, 흰살 생선회와 깻잎의 생채소와 궁합. 네 번째, 두부와 계란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MH 건강연구소 이다연이었습니다.